요즘에 전세값 55주 연속 올라가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각종 공공기관의 시설들은 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조만간 공급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러저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세입자 권한 강화 임대차 3법이 법사위에 상정이 됐고요. 만약에 뭐 거의 통과되는 거는 기정사실화 돼 보이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그 효과가 나타날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지금 내용 자체는 발의된 거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2 플러스 2가 있고, 2 플러스 2 플러스 2가 있고, 3 플러스 3. 뭐, 이거 비슷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3 플러스 3 플러스 3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제한으로 가는 것도 있었고, 내용은 뭐 다양합니다. 예, 뭐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거를 인정해 주는 건데, 지금 통과되는 거는 2 플러스 2죠. 사실은 처음에 2 플러스 2가 처음에 나왔을 때 무슨 계약갱신의 청구를 임차인 마음대로 하느냐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무제한이 나오고, 뭐 9년짜리 나오고 6년짜리 나오고 하니까 2 플러스 2는 굉장히 귀엽죠. 그래서 2 플러스 2가 되게 되면은,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내실 수 있는 임대인들 입장에서 그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반대할 법칙도 한데 지금 워낙에 강성하게 나가다 보니까 이 정도만 돼도 좋겠다.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기존 계약 1회 연장 보장인데 이것을 소급한다고 합니다. 소급. 예, 소급해서 기존에 있는 것들까지도 다 그 계약갱신을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살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내년 10월 달쯤에 그 만료다. 그러면 그때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임차인들은 좋고 임대인들은 5%로 지정이 딱 돼버리기 때문에 인상분이 한계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임대인들은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5% 인상분이 있고 그보다 더 낮은 물가 상승률 내지는 기준금리의 3%포인트 한다는 등등등 있는데 요거는 5%, 요거는 2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 플러스 2가 된다고 하게 되면 이제 기존의 소급 적용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기존의 소급 적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겁니다. 자, 바뀐 규정을 적용을 하더라도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이면서 법 시행 이전에 세입자에게 갱신 거절 통보하면 임대차 3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자, 소급 적용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럼에도 지금 계약 만료가 6개월 남았거나 2개월 사이다. 요럴 때는 갱신 거절하죠. 2개월 이내로 남았다. 이런 것들은 뭡니까? 그냥 뭐 자동 갱신이 묵시적 갱신이 돼버리는 거고, 4개월 남았다. 이러면은 통보를 할 수 있죠. 연장할래요? 말래요? 어떡할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세입자가 임대차 3법을 근거로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해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금액을 올려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임대인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해지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현재 세입자가 참 마음에 들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분들도 다 내보낼 겁니다. 왜냐하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를 이유로 5% 상한밖에 적용 안 시키면서 무조건 살 수 있기 때문에 뭐 시세가 많이 올랐는데 5%만 받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요즘에 전세값 55주 연속 올라가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아무리 세입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사이가 좋아도 글쎄요. 결국은 남인데 돈 앞에서 그게 혜택을 과연 임차인에게 줄까요? 물론 있겠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오히려 그냥 계속 거주를 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임차인 분들도 오히려 쫓겨날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세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지금 전세 지수를 보십시오.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자, 그래서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역대급 전세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금 아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가 뭐냐면은 2008년 10월부터 2019년 1월 요때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43,700건인데 이 중에 대다수가 쫓겨날 테니까 3법의 혜택은커녕 오히려 살던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인 셈이다. 자,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주택공급대책에 이르면 이번 주 발표인데 용적률 상향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공급부지가 어디냐? 뭐 역세권, 상업지, 준주거 뭐 이런 쪽일 텐데 그래서 이거 처음에 대책 나왔을 때 그쪽에 있으면 땅 무조건 돈 있는 분들은 잡아라 라고 얘기했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용적률 상향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거 아니고선 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마
이 분위기에서도 투자금의 더블 이상은 벌지 않았을까. 레버리지 이용하게 되면 300% 400%도 더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공급 보완 대책이 어디가 나오는 거냐면 태릉 골프장 부지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육사 부지까지 더하게 되면은 뭐 25,000까지 지을 수 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태릉 골프장 부지는 주소는 서울이지만 사실은 구리다. 그래서 서울의 공급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아니라 문 대통령이 그 발굴해서라도 어떻게든 공급해라 라고 하니까 이제 급해졌죠. 그래서 지금 각종 공공기관의 시설들은 다 주택 짓게 생겼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통일연구원, 국립외교원, 서울연구원, 인재개발원, 국립전파연구원, KDI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주택으로 짓고 있습니다. 네, 난리가 났죠. 자, 서울 도심 공급 부지를 발표한 용산정비창 부지의 경우 용적률 상향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1500%도 고려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최고 용적률입니다. 최고의 최고 용적률이 지금 1500%, 법적 최고 용적률입니다. 조례를 다 무시하고 법적 최고 용적률이 1500%인데 그것까지도 지금 적용을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공공정비사업 같은 결합 방식도 언급된다고 하는데 쉽지 않죠. 이런 것들은 이게 공공정비 사업하게 되면은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되거든요. 임대 아파트 많이 짓게 되는 걸 그렇게 솔직히 선호하진 않죠.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임대 아파트 비율이 높아지는 이 공공정비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뭐 주인들이 찬성 안 한다는데 그건 법으로 밀어붙일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공공 재건축으로 인해서 많이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주택 수요자의 74%가 내년까지 집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했더니 40%가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는 19%.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내에 60% 정도의 사람들은 집을 구입하겠다.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 그 이후는 26%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30대가 급합니다. 30대가 56%, 40대가 44%, 심지어 20대도 41%가 집을 사야 된다고 답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불안하죠. 그죠? 네, 젊은 층 불안합니다. 그렇잖아요. 집을 살 수가 없어. 그죠? 무주택자, 청약가점제로 인한 무주택자들 점수를 젊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우선권을 가져가게 되겠죠. 그러면 20대, 30대, 40대는 뭘 기대냐면은 뭐 신혼부부 특공이라든가 이런 거 기대되는데 그것도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직접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점점 없죠. 청약도 안 돼. 경쟁률은 무지하게 세. 집값은 계속 올라. 근데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출은 안 돼.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고 패닉바잉이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에 대해서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이 사람들의 무리한 영끌로 인한 집 구입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응원합니다. 이렇게라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렇게 안 하고 집을 구입하지 않은 30, 40대 계층은 나중에 상당한 고난을 겪을 수 있다고 봅니다. 렌트푸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적정한 주택 구입 가격으로는 5억에서 7억 미만이 25%, 그 다음에 7억에서 9억 미만, 9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인데, 뭐, 비율은 18%에서 20%, 25%가 다 비슷하고, 어쨌든 5억에서 7억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7억에서 9억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게 한 5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5억에서 9억 사이니까 약 7억 정도, 7억 정도가 적절한 주택 가격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얼마나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면,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면 7억을 평균적으로 적절한 금액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근데 야, 이거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지금 살 때가 아니야 라고 판단하신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지금 답답한 상황입니다. 7억이 됐구나, 얼렁 사야지가 돼야 돼요. 이거 나중에 조사하게 되면요 9억 됩니다. 평균 9억 정도가 적정한 가격을 생각해요. 평균 12억 정도가 적정한 가격을 생각해요. 돈의 값어치는 점점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가면 갈수록 점점 집 사기가 어려워지니까 지금 말고 언젠가 좋은 기회가 오겠지. 없습니다. 집 사는 기회가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다? 지금이다. 이제 상식에 속하는 얘기들이니까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게 가장 문제예요. 집을 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대출을 안 해줍니다.
대출 규제 등 주택 구입 자금 부족. 아니, 자금 구입한 거야 당연하죠. 그럼 대출을 좀 활용해서 저금리 때 대출을 활용해갖고 집을 마련해서 뭐 미국처럼 30년 동안 상환하면서 내 집 마련하면 거주의 안정성을 챙겨놓고 그 다음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2년마다 옮겨야 되고 매년 월세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불안하잖아요. 집주인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고. 그러면 임대 아파트라도 공급을 많이 해주든가. 우리나라 그것도 지금 공공성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을 수도 없는 입장이라면 집이라도 사주게 해가지고 그죠? 저금리일 때 안전하게 주거 안정성을 좀 채워줘야 되는데 집도 못 사게 한 다음에 그렇다고 전세 공급도 안 해주고 있고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유세, 거래세, 세금 부담도 상당히 많이 25%나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부담되죠. 거래세 8%, 12% 얘기를 하고 있고 보유세는 뭐 종부세, 재산세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자, 20대 하면 당연히 주택 구입 자금 부족이죠. 아직은 뭐 20대 때 자금 부족 안 하면 그게 또 이상한 거죠. 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이걸 안 봤네요. 강북 30평대 호가 20억 시대 규제 지역부터 올랐다. 자, 정부가 여기가 투기 지역입니다. 투기 과열 지역입니다. 얘기하는 건 뭐예요? 많이 올랐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지역이 잘 오르는 지역이구나 라고 찍어준다고 합니다. 정부가 여기 집사라고 찍어주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들어갈 돈은 없지만. 그래서 정부가 찍어주는 곳이 더 오르는 이상현상, 주목효과가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풍선효과 못지않게 주목효과도 상당히 크죠. 호가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얘기하는 하락론자 분들이 있는데요. 핵심 지역에서 호가 아니면 집을 못 삽니다. 그 사람들이 집을 그 금액에 팔아줘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간다고 해서 팔지도 않아. 15억인데요? 15억 하겠습니다. 아, 미안해요. 16억인데요? 16억입니다. 아, 죄송해요. 안 팔게 됐네요. 이거 부지기수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죠? 현장을 안 나가보시니까 그렇죠. 현장 가보세요. 핵심 지역에서는 매도자가 갑입니다. 예. 호가만이지 뭐 실거래가 그렇게 안 이루어지는데 실거래가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도 팔질 않으니까. 실거래가는 매번 갱신을 하고 있죠. 자, 집을 안 사주는 게 아니라 사고 싶어도 안 팔고 있다. 좋은 지역은. 아니, 안 좋은 지역은 그런 현상이 생겨요. 호가만 높인다고 그거 누가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는데 핵심 지역의 좋은 곳은 호가 높이면 그게 그냥 가격이 돼버립니다. 예, 그래서 우려스러운 거죠. 어쨌든 뭐 현실이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하여튼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마도 지금 주춤주춤 하는 것 같더니 다시 22억 원까지 상승했다고 하고요. 잠실도 23억 원까지 올랐다. 뭐 그렇답니다. 지금 보니까 노원구 쪽에 그 8단지 재건축한 그 꿈의 그린도 33평 아파트가 이번 연도 12월에 입주하는데 13억 부릅니다. 12억 3천서부터 노원구입니다, 여러분들. 노원구 30평대도 13억 얘기를 하더라. 은평구도 한 12억 5천 얘기하고 있고요. 대단하죠? 여러분 상상도 안 되죠? 예, 제가 처음에 그거 노원구에서 10억 호가 부르고 이게 될까 이랬는데 이미 6개월 만에 또 2억을 올랐더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봅니다. 서울 재건축의 용적률 충수 규제 완화 검토 최고 50층 가능성인데 이게 정부와 시가 공공참여 조건을 추진해서 뭐 뻔하겠죠. 공공참여를 하게 되면 뭐겠습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공공임대아파트 많이 지으라 그겁니다. 그러면은 임대아파트 많이 짓는 거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찬성을 할 것이며 찬성하는 쪽이 별로 없다라고 한다면 역시 공급에 대한 부족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거 발표는 쉬워요. 우리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뭐 10,000호 공급하겠습니다. 20,000호 공급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실행이 안 돼서 문제지.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재건축을 그렇게 까놓고 그렇게 뭐 개발이 환수하려고 하는데 인센티브 준다고 그거 환수 안 하겠습니까? 결국은 이것저것 따져보면 조합원들이 이 득될 게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그냥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공급할 재간이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뭐 이런 얘기,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을 상업 지역에 준하는 800에서 1000%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말만 들어도 설레이는데요. 용적률이 이렇게까지 올려주게 되면은 500%가 1000% 되면은요, 땅값이 그냥 그 자리에서 2배 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평당 5천이었는데 평당 1억 되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한 8천까지는 한 방에 뛰는 건 사실이죠. 엄청나죠? 그러면은 평당 5천짜리가 평당 8천 가게 되면은 한 200평짜리 샀다. 한 100평짜리만 샀다고 쳐봐도 순식간에 얼마입니까? 30억인가요? 30억이 그 자리에서 오르는 겁니다. 좋죠. 네, 좋죠. 이런 거 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죠. 공공재건축 방식을 도입한다는 방식은 명확하지만 그 범위나 규모면에서 세부안이 조율되고 있다. 그죠?
뭐 말이 세부안이 조율되고 있지만 이거 조합원들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발표하는 거에서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 하여튼 내용이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제 이번 주에 공급 대책 나온다고 하는데 그 공급 대책이 나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공급하는 거며 그리고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죠. 언제 발표할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